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기초과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든다. 오늘의 최강기업 이병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강기업 이병구입니다. 아,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최강기업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30년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한국, 일본,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군요. 자, 그런데 사업을 호주에서 먼저 시작하신 건가요? 1982년도에 호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처음 했을 때 호주에 도착해서 보니까 주문이 한 600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죠. 뭐 청소, 그다음에 막노동, 때로는 쓰리잡을 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1986년에 작은 건강기능식품 가게를 내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는 이제 그런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위선양 하셨네요. 네, 현재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회사를 읽어오시면서 힘드셨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가 1997년도인 것 같아요. 그럼 IMF 네, 시절 아닌가요? 그때 막 이제 시작 직전이었는데 쿠바에서 이제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 원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소개를 받았거든요. 호주에서 쿠바까지 16,000km, 그러니까 비행기 대기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편도로만 이틀. 네. 그 당시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직원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전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하면 행방불명 됐다고 막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원료를 찾으셨나요? 네, 찾았죠. 이게 쿠바에 가면 왜 사탕수수가 많잖아요. 네. 그 사탕수수의 표면에는 왁스가 있어요. 그 왁스를 추출해서 만든 원료인데 이름을 폴리코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원료가 바로 오늘날 최강기업이 있게 한 그 바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의 교수님이 전화를 왔어요. 네. LCD를 올리는 걸 자기가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다. 이건 믿을 수 없게 자기한테 올려주면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본인이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연구센터를 만들자. 협업하기로 한 거네요. 해야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연구소를 만들었죠. 혈관이 건강하면 모든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를 건립하시고 HDL 연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연구센터에서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폴리코놀을 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대학은 폴리코놀 LCD 퀄리티를 올려주는지 내려주는지 거기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쿠바의 CRGB의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관절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연구 개발에 진심이신 게 아까 보셨죠? 맞아요. 전자 현미경이 5억이에요, 5억.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하실 때 바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나요? 기초과학을 하려면 이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LCD 입자를 보는 거와 LCD 입자를 보지 않는 건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초과학에는 제가 우선순위로 결제를 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의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최강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총장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마지막 보물을 확인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보물이면은요. 자, 정말 금은보화가 들어있어요. 진짜 볼까요? 자,
오, 이게 뭐야? 키오스크 사진 키오스크 사진이 같거든요. 키오스크 사진. 이게 외국이에요. 그러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Would you like to donate to? 기부 키오스크?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사회복지는 어떤가 현장에서 좀 보고 귀로 듣고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 유학의 길에 한번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나이가 그러면은 그때 한국 나이로 46에 46에 유학길에 올랐다고요? 46이요? 아니 근데 사실 진짜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부의 전체 비율이 보면요. 예. 기업이 7, 그리고 개인이 3. 오, 이 꽤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좀 그 불균형이 심합니다. 근데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히려 기업이 2, 개인이 8, 이 정도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아니 개인의 기부가 늘어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같이 이렇게 불황이 온다든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기부금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공동체 차원에서도 보면 많은 그 작은 개인 기부가 많아야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서로의 그 온정이 느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 기부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어떤 나눔의 문화 지금 사회에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기부 방식, 다양한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페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그 옆에 가면은 네네. 네컷 장 요즘에 네컷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서 추억도 간직하시고 아, 거기 기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에는 성금으로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네, 그런 방법들을 지금 오,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저도 또 기부를 좀 하고 나눔을 실천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저도 네. 반성하게 네, 됩니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이곳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고질적인 유전 질환인 고관절 이형성층 치료에 성공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사람과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연구원들의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리트리버 진과 제니는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연구실의 마스코트로 지내고 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고유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전 질환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관절 이형성증은 중대형견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전 질환 중 하나이다. 성장할수록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짧아지며 보행하는데도 큰 고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성 질환을 가진 중대형견은 수술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연구진은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18개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귀에서 피부 세포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했는데 크리스퍼-카스9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프라임 에디터 기술을 활용해 DNA 한 가닥만 잘라내 원하는 염기 서열을 삽입했다. 크리스퍼-캐스9 같은 경우는 DNA 두 가닥을 같이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임 에디터는 그 중에 한 가닥만 교정을 함으로써 다른 가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편집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핵이 제거된 난자와 돌연변이가 교정된 체세포를 결합해 복제 수정란을 대리무에 착상시켜 만들어진 진과 제니. 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존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골반에서 대퇴골이 탈구되어 있으나 진과 제니의 경우 대퇴골이 골반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2살 정도에 저렇게 정상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고관절 탈구는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36개월, 48개월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거고요. 그 체세포 제공견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현재 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꾸준한 관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관절에 이상 없이 진과 제니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건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관절에서 이렇게 탈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소리나 또 연발음이라고 그래서 그 약간 비비는 소리 같은 게, 털 비비는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아파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관절이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구진은 앞으로도 진과 제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충남대를 포함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함께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코커스피니얼과 같은 소형견의 대표적 유전적 결함인 망막색소 변성증을 교정한 복제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이다. ESS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대석 교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 장치들. 시흥에 위치한 ESS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이곳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쪽 ESS 쪽에 좀 메가와트 그 ESS 안전장치 그것도 계속하고 또 하나 산학 전에도 이렇게 산학해서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동으로 ESS의 안전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온 노대석 교수.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는 설비를 개발해 ESS의 전반적인 안전에 힘썼습니다. 80kW들 네. 이 과제는 2018년도부터 3년간 연구 개발한 건데 메가와트급 ESS 리튬 연전지를 이용한 ES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및 설치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ESS에 저장해둔 전력을 원하는 때에 공급받기 위한 핵심 장치 PGS. 이 장치 속에 기존에 갖추지 못했던 다양한 안전 설비를 3년의 연구 기간 끝에 갖추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게 지락 보호 장치, 또 단락에 관한 보호 장치, CMV에 관한 보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다 PCS에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SPD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는. 이게 SPD 서지 보호라는 장치고요.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이 지락 보호 장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SS에서 핵심이 되는 배터리 저장 시설에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했는데요. 배터리 저장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는 열감지 센서, 그리고 불이 나면 연기를 흡입해 화재를 알리는 장치 등 국내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스를 내는데 그 가스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게 오프가스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이 과제에서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근무하는 이재호 교수입니다. 우선 코딩하면 생각나는 것 한번 연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코딩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대부분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하면 또 연상되는 건 뭘까요? 아주 특수한 영역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세상에 많은 것이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한다. 아이스 링크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 그 아나운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김연아 선수 오늘 쇼트 프로그램 연기한다. 김연아 선수 오늘 프리 프로그램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이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그런 핵심 역량 요소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죠. 코딩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을 하되 그걸 좀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프로그램의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있어요. 이 3가지를 잘 이해하면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복잡한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알파고? 알파고도 이 3가지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면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고 이렇게 명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고요. 두 번째는 조건 또는 선택 구조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에는 조건 구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나 실행했는데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이 명령을 계속 실행할 건가 아니면 그만둘 건가를 봐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실행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긴 티타늄을 제품에 설비에 투입해서 임플란트 제품을 가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품이 이 설비에 투입이 되면 여기 이 자동 선반 안에서 제품이 가공이 됩니다. 가공이 되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도면에 설정된 치수대로 가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미크론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회사들은 보통 이 티타늄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강기업 티타늄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임플란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디자인과 표면 처리 기술에 있습니다. 최강기업만의 표면 처리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표면 처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설비에 이제 제품이 들어가면은 높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이제 제품의 칼슘 이온을 그 티타늄 표면에 이제 침투시키는 그런 공정입니다. 아, 칼슘 이온을 침투시킨다고요? 네, 맞아요. 이 칼슘이 이제 뼈를 잘 자라게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와, 제가 회색은 봤는데 이런 블루는 처음 봐요. 이 제품이 이제 우리 회사만의 특허를 가진 이제 제품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이제 전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표면 처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믿고 쓰셔도 됩니다.
우와, 역시 글로벌 넘버원 최고급답네요. (1976년) 영국 퀸 엘리자베스 대학. 안녕하십니까. 40간드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연구원 인디아에서 왔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연구는 자신 있다. 오케이, 그럼 잘 부탁해요. 젊은 화학자 파드니스는 살충제 연구팀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염소와 설탕 화합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는 살충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이건 스크랄로스라는 건데 이거부터 테스트해줘요. 네. 어이? 그런데 갑자기 그걸 먹는다?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테이스트 맛보라면서요. 아니,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요. 테스트. 아, 테스트. 그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 엄청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요? 드셔보세요. 진짜네? 답니다. 엄청 답니다. 자당과 염소 원자를 결합해 만든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50배 정도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도 없는 화합물이었는데 한 연구원의 어눌한 영어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스크랄로스의 단맛은 곧 전 세계로 퍼졌고 현재 제로 탄산음료에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1965년 궤양 치료제를 만들던 화학자가 실험 재료를 쏟았다가 우연히 손을 핥아서 단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찌 보면 감미료 개발자들도 아주 우연히 단맛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반갑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들이 많네요. 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무슨 시계예요, 이거는? 이게 그 괴종시계라고 하죠. 괴종시계는 시간마다 멜로디가 울면서 그 시간에 맞춰갖고 타종을 쳐주는 걸 갖다 괴종시계라고 하죠. 시계의 분침이 정확히 정각을 가리키면 현재 시간을 알려주듯 타종이 울리는데 처음에 시계 소매상에서 근무하다가 도매도 하고 그러면서 내게는 이 괴종시계가 좋겠다.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대로 할 수 있어서 직접 공장을 하게 됐죠. 그렇게 괴종시계와 함께해온 시간만 무려 30년 이상이라는 기술자. 괴종시계를 만들 때 가장 적합한 원자재 또한 따로 있단다. MDF 합판이라고 합니다. 시계라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사용하실 때 보통 몇십 년들을 사용하시니까 가장 단단하고 틀어짐이 없고 또 습기에도 좀 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죠. 오래도록 귀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데 고품질의 괴종시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재단. 1mm도 오차가 없는 게 좋죠. 1mm 오차에도 약간씩 틀어지니까 정 사이즈를 안 잘라놓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직선부터 곡선까지 기술자의 손에서 정밀하고 섬세하게 재단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모양이 이게 시계 숫자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람 얼굴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마스크. 이렇게.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시계 머리 부분의 문양 장식까지 모두 기술자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이게 보니까 나무가 아닌 것 같네요. 예, 나무가 아니죠. 이게는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숫자판 위에 네. 머리 모양이죠, 이게. 디자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문양 장식들. 이 섬세한 문양들은 어떻게 구현하는 걸까? 그 원목으로 최초에 만들어서 요걸 실리콘 가다를 만들어서 찍게 되면은 결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똑같이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세 종류의 페인트를 활용해 합판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계의 그 브라운 색깔 여기에 맞게끔 색상을 만들 거예요. 예스러우면서도 고즈넉한 원목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색 과정. 그 과정은 무려 3단계에 걸쳐서 이뤄질 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이란다. 각진 굴곡면도 예외는 없다. 이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음영이 분명히 그 가려져야 되고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이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요. 원목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과정인 3차 도색까지 마무리하면 습기에 의한 뒤틀림이나 외부 흠집에도 강한 견고함마저 갖추게 된다고. 이제 고운 옷 입은 자재들 모두 한 몸이 될 시간. 하다 보면은 시계로서의 어떤 틀이 나왔죠, 이제. 네, 모양이. 마지막으로 시계의 무브먼트와 숫자판 그리고 진자까지 장착해주면 30년 이상 수준급 손길이 깃든 기술자표 괴종시계 완성! 제가 괴종시계로 이때까지 이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괴종시계 생산으로 계속 이어지고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